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히 저항했지만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에 결국 마지막 교량이 파괴됐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도시와 강 건너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서 밀려난 데 이어 퇴강로까지 막히며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특히 이곳 아조트 화학 공장에는 민간인 5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내 스바토보로 향하는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해 모든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무의미한 저항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결승선은 키이우가 아닐 것이라며 조속한 무기 공급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удар був по Львівській і Тернопільській областях. І ми знову і знову повторюємо нашим партнерам, що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а сучасна протиракетна зброя. 현재 고립된 세베로도네츠크 안에는 12,000여 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조트 화학 공장에 갇힌 민간인 500여 명은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사태와 닮아가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고정밀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 4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표적은 우크라이나의 군 시설입니다. High-precision long-range caliber missiles near Pryluki, Chernihiv region have destroyed Ukrainian arsenal of artillery weapons and ammunition. In addition, high-precision air-based missiles have hit 11 areas of Ukrainian manpower and military equipment.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포크롭스크의 민간 거주 지역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Столб дыма и все, пыли. И все повалилось. Все были в огороде, так что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민간인 대피도 본격화됐습니다. 리시찬스크에서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Тем более подумайте за детей. Вот что он должен жить тут в страхе, слушать это самое.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러시아의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习近平强调，中方始终从乌克兰问题的历史经纬和是非曲直出发，独立自主作出判断，积极促进世界和平，促进全球经济秩序稳定。各方应该以负责任方式推动乌克兰危机得到妥善解决。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공조와 상호 지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후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 곡사포 등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치열한 포격전 속에 중화기와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물과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에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tensify our shared commitment to Ukraine's self-defense, and we must push ourselves even harder to en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elf, its citizens, and its territory. 나토는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Allies are committed
to continue providing the military equipment that Ukraine needs to prevail, including heavy weapons and long-range systems. 10억 달러 무기 지원은 전쟁 발발 이후 발표된 여러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 종전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А чего вы такие вот? Пускай парень. When we are playing volleyball and we hear the siren, it's really scared. We think a lot of that maybe some bombs can maybe in the sky. People kind of disregard sirens and all this kind of stuff because they got used to it, I guess, and that's the worst part of it. 키이우의 지역 방송사 포글리아드. 100여 명이 소속된 이 방송사는 키이우 부차의 지역 언론사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지난 5년간 주민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 부차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위치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폭격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 판자 등을 세워서 외부인의 출입만 막아둔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사의 기자 알렉스는 러시아 전차 부대가 들이닥쳤던 당시의 끔찍했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Just 2 months ago, like everything in front of my windows, like two streets there burned and destroyed to the ground by Russian artillery. 알렉스는 당시 러시아군이 부차의 모든 지역 방송사를 파괴해 방송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방송 장비마저도 모두 파괴하거나 훔쳐가 현재까지도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Occupied it for a few weeks. They destroyed and robbed whole the office. They stole every gear, like for a few millions of dollars, you know, like. 알렉스는 러시아가 벌인 전쟁은 21세기의 유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I thought it's ridiculous. It's too insane because can imagine in 2022 that a democratical country. 러시아군과의 전면전이 벌어진 이곳 부차에서는 주거용 건물 16,000여 채가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800여 채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 일요일 모스크바 시내에 긴 줄이 등장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 이를 인수한 러시아 업체가 다시 문을 열자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맥도날드의 상징인 골든 아치와 빅맥은 사라졌지만
기존 메뉴 대부분과 맛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Мы уверены, что наши потребите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аметят разницу в меню и вкусе. И поэтому я хочу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на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за то, что они сохранили. 가격 또한 기존보다 저렴해 손님들은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Я заказал свои любимые блюда, все то же самое. Филе-фиш, чикен-бургер. Соусы есть, как бы все окей. И даже лучше. 서방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1990년 1월 모스크바 시내 푸시킨 광장에 1호점을 열었던 맥도날드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상 영업이 어렵다며 영업점을 임시 폐쇄한 이후 5월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러시아 업체가 인수해 부크스노이 도치카, 두말할 필요 없이 맛있다라는 이름으로 이날 15곳의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기존 850개 매장의 문을 모두 다시 열 계획입니다. 다만 서방의 제재로 일부 재료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코카콜라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외신들은 새로운 러시아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성공 여부를 통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면 어떡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나라 지키니까.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입영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 첫 해인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3,195명. 2011년에 비해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도 25.7명으로 9년 만에 6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연령 표준화값을 적용한 자살률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2.2배 높았습니다. 2003년 이후 2016년과 17년 딱 2번 빼고 1위를 지킨 불명의 기록입니다. 10대와 20대만 빼곤 전 연령층 자살률이 1위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에 2.6배에 달했습니다. 또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2.6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인 정도로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육체적 질병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나마 다른 연령층은 소폭이라도 줄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은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은 지난 2016년 744명이던 것이 2020년 9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2명꼴이던 게 하루 거의 3명꼴로 는 셈입니다.
최근 SNS나 대중매체, 또래 집단 내에서의 학습으로 자해 행동이나 자살 행동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률이 35.5명으로 여자의 15.9명보다 2.2배 높았지만 자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실려온 경우만 보면 오히려 여자가 1.5배 넘게 많았습니다. 자살 동기를 살펴보니 남자의 경우엔 연령별로 이유가 달랐지만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과 제주, 강원이 높았고 월별로는 7월과 8월, 5월에 많았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발간하는 자살 예방 백서는 지난 2014년 시작돼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지구를 상징하는 파란 공이 나타났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종이 나뭇잎을 붙이는 아이들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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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 너무 낮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며 환경단체 회원들과 아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선 겁니다. 임신 20주차 태아부터 10살 초등학생까지 어른보다 오래 살아갈 아이들 62명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 아기는 지금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고 세상에 탄소를 1g도 배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아이가 20주 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재난을 바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전보다 1.5도씨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난 3월 탄소 중립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기구 연구 결과 40% 감축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1년에 7억 톤씩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4년이면 벌써 28억 톤이고 그게 2024년이면 이미 우리나라는 1.5도를 맞추기 위한 탄소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대법원이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미래 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번에도 이런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태아의 헌법소원 자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종교단체, 학부모단체와도 손을 맞잡고 여름철 전기 아끼기 캠페인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 유대의 상징으로까지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BTS. We can't also forget the other very notable meeting between our countries recently. BTS visiting the White House. For the BTS Army in America, it was a thrilling day. AP와 로이터는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 면담, 유엔 총회 연설, 코로나19와 증오범죄 대응에서 목소리를 내온 BTS의 과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BTS가 데뷔 9주년을 기념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번 선언은 팬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룹 해체가 아닌 만큼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의 7멤버가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솔로 활동 계획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헌신적 팬들은 응원과 슬픔을 함께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BTS가 성장하기 위한 휴식을 발표하고 솔로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문학 칼럼니스트는 BTS가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역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마스타니 소이치로 씨는 칼럼에서 BTS의 활동 중단이 병역 면제에 대한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발표됐다며 이미 30살인 진은 올해 안으로 입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등 과거 인기 그룹이 군 복무로 한때 인기가 꺾였다며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회 판단이 소프트 파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제 오징어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가자 456명이 456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실제 경쟁을 펼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했던 각종 게임과 넷플릭스 측이 새롭게 추가한 게임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의 매혹적인 이야기와 상징적인 이미지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며 이 허구의 세계를 현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리얼리티 쇼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을 이 대회에 내걸었고 참가자 수도 역대 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1살 이상의 영어 사용자라면 전 세계 누구나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10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되며 내년 초 4주 동안 영국에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이기든 지든 모든 참가자들은 다치지 않고 떠날 것이지만 이긴다면 크게 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가 실제 오징어 게임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통해 가입자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과 확산이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비상사태가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 global outbreak of monkeypox is clearly unusual and concerning. It's for that reason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next week.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까지 전 세계 39개 국가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원숭이 두창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